제가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에 연결된 그 메일을 확인했어요.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한 50명 됐나? 깜짝 놀랐어요. 사연은 다양했어요. 뭐 직장인분도 계셨고 사업하는 분도 계셨고 학생인분도 있더라고. 심지어 각기 다른 상황이었지만 결론은 뭐였냐? 만나달라 혹은 조언을 해달라, 노하우를 알려달라, 이거였어요. 오늘 할 말이 생각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이 단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회 부적응자, 뭐 왕따,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학창 시절부터 이 아싸랑 인싸,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이해를 아예 못했어요. 아싸면 어떻고 뭐 인싸면 어떻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한 거예요. 자, 공감을 못했다는 건 뭐죠? 아싸였다는 거죠. 인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가 아싸가 어느 정도길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24살 때 학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24살에 수능 공부를 했어요. 남들보다 한 5년 늦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재수학원을 가게 되면 학생들을 효율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고자 S반, A반, B반, C반에서 성적대로 나눠요. 근데 이 성적은 그 전에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전에 수능을 잘 봤으면 S반에 들어가고 조금 잘 봤으면 A반, 뭐 B반, C반에서 F반인가? 최악의 반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성적표가 어디 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다시 시험을 봤어요. 그 점수대로 해서 좀 낮은 반을 갔습니다. 당연하죠. 5년이나 됐는데 뭐 국영수 중에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저는 24살이면 인생의 배수의 진을 걸고 학원을 간 거잖아요. 저희 집이 또 유복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이 재수학원의 비용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이를 악물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수학원에 들어가니까 이게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고, 원래 사람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사랑이 싹 트잖아요. 나는 솔로, 이게 대세잖아요. 거의 뭐 나는 재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같은 반 안에서 얘랑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또 쟤랑 사귀고 헤어지고, 같은 반 애들이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자는 시간 빼고 계속 같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이제 정이 싹 트는 거예요. 4월인가 들어갔거든요. 이미 2, 3월에 자기들끼리 시시처럼 다 사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비군까지 갔다 온 아재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공부 시간에 그나마 난데 진짜 중요한 건 야자 시간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복습하고 내 실력을 가꾸는 그 시간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2명씩 같은 모포를 덮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은 모포를 이렇게 두르고 안 보이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속닥속닥 거리는데 그게 2명이 아니라 반 애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인싸나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 참거나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저는 공감 능력이 없는 아싸였어요. 반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이제 보통 탁자가 있죠. 아이들이 여기 엄청 많이 앉아 있었어요. 한 50명 꽉꽉 차 있었어요. 여기에 나가서 이제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나이가 24살인데 대학을 못 갔어. 그래서 나 대학 가야 돼. 진짜 나 힘들게 여기 왔거든? 지금 제발 모포 덮고 그렇게 대학생 신분처럼 하지 말고 그때 가서 대학생 생활하면 좋겠다 하고 막 일장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왕따를 당했죠, 왕따를. 그때부터 공부를 편하게 했어요. 왜냐면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리가 그때 여기였습니다. 가뜩이나 구석에 앉았는데 심지어 제 옆에 앉은 분이 굉장히 덩치가 컸거든요. 그래서 진짜 화장실도 거의 안 가고 공부만 했던 기억이 나요. 꼴찌 반에 아싸는 어떻게 됐을까? 1등을 했습니다. 서울교대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더욱더 제 가치관이 확실해졌어요. 인맥 관리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여기서도 인맥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내 실력이 제일 중요한 거다 깨닫고 대학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막상 이제 대학을 가니까 대학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전 여기서 못 늘었잖아요, 아무것도. 그쵸? 사람들을 만나는 게 괜찮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업도 들어가지 않고 해가지고 막 D도 맞고 같은 반 애들이랑 막 이제 말썽도 많이 부리고 예전에 못 받았던 그런 것들 다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 있잖아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중해진 게 바로 이 대학교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디어 29살에 사회로 나오게 됐어요. 제가 늦었잖아요. 사실 많이 늦었잖아요. 이제 마음이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남들 간의 격차를 좁히지? 이미 빨리 나온 애들은 막 24살, 25살에 나와서 교사를 몇 년 했는데 난 어떻게 29살에 이걸 따라잡지?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대학교 때 애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내가 도움받는 게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맥 관리 한걸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같은 교사들도 만났지만 교사가 아닌 다른 업종의 사람들도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막 만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인생이 두 가지가 크게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요, 스케줄이 엄청 빼곡해졌어요. 제가 구글 캘린더 쓰거든요. 월, 화, 수, 목, 금이 서로 다른 색깔로 서로 다른 업종의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배우는 느낌이 엄청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업종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KT는 저렇게 일하는구나, LG는 저런 식으로 일하는구나, 전기 기사는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뭔가 많이 배우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거기다가 꽉 찬 이 스케줄을 보면서 와, 나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안 좋은 점도 있었죠.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블로그 마케팅으로 부업으로 막 할 때였어요. 한 번은 친한 대표님이 본인의 사업체 중에 하나를 관리하는 실장님 같은 분을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제 대뜸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정 대표로 하기 좀 그렇고 정 실장? 막 정주임?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더 어리니까 이제 낮춰보려고 하신 거죠. 뭐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술자리에서 술이 취하시다 보니까 근데 뭐 정주임 뭐 한 달에 400만 원을 벌어? 300만 원을 벌어?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본 사례인데 저한테 막 안 좋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꼽준다는 거죠.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그때 당시에 월 500원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히 제가 버는 거를 100만 원, 200만 원 깎은 거잖아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인맥을 쌓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좀 힘든 점인가 보다 하면서 분을 삭히고 좀 잤어요. 4년간 열심히 인맥 관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분들이 이제 제 결혼식에 왔잖아요. 그래 결혼식 사진은 지금 봐도 굉장히 풍성했어요. 사람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6년이 지났죠. 지금은 어떨까요? 여기 있는 분들 만나는 분들 아예 없어요. 한두 명? 손에 꼽아요. 저는 지금 이때보다 굉장히 행복해요. 뭐 이때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니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레벨이에요, 레벨. 이 레벨이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인맥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게임 하시면요 이제 레벨이 오르잖아요. 게임할 때 레벨이 1인 경우는요 뭐 레벨 10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친구 중에 게임 잘하는 애들이 그 던전을 끌고 가준다고 해야 되나? 데려갈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 레벨 10짜리를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막 아이템도 먹고 하면서 2, 3, 4, 5 빠르게 큽니다. 자, 현실에서는 이런 레벨 10을 뭐라고 하죠? 귀인이라고 합니다. 귀인. 귀한 사람이에요. 언제 올까요? 거의 안 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은 어떻게 되냐? 레벨 1은 레벨 1끼리 놉니다. 여기 1들만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 레벨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맥 관리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 레벨과 비슷한 이 레벨 1들, 마을에서 슬라임을 잡고 있는 우리 초보자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이런 인맥 관리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즉, 내 성장 없이는 인맥 관리에서 얻는 게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구가 아니라 인맥 관리잖아요. 자, 인맥 관리하는 목적은 결국 자기가 이렇게 어떤 인맥을 통해서 퀀텀 점프를 하는 게 목표잖아요. 대부분의 인맥 관리는 이런 수평적인 인맥 관리예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어요. 이거는 성장이 없어요. 내가 성장해서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정 실장 너 300 벌어 400 벌어 했던 분이 있었죠. 이제 제가 역까지 데려다 드렸는데 저는 뭐 역에서 지하철 타고 가시던 아니면 주차를 하셨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어디를 가셨냐? 찜질방에 가시더라고요. 아, 대표님 왜 찜질방 가세요?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저 남양주 어디는 굉장히 먼 곳인데 거기 혼자 사신대요. 그래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평소에 찜질방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미팅할 때마다. 결국 정 실장 300번이야 400번이야 했을 때 그게 자기한테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죠. 결국엔 뭐다? 내가 레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꼬인 거다. 같은 레벨인 모인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을 인맥 관리한다고 해서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장하려면요 귀인이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한 번에 이끌어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레벨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적어도 상대방 레벨이 제가 1이면 한 10은 돼야지 이끌어줄 수 있어요. 아까 던전을 이끌어주는 게 사실 디아블로라는 게임이었거든요. 뭐 2나 3이면 저랑 비슷한 곳에서 같이 죽을 거예요. 이 10이나 되는 이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을까요? 없어요. 정말 많이 찾아도 100에 1명에서 2명이에요. 인맥 관리라는 게 내가 주변에 있는 10명, 100명에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관리라고 한다면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도움이 되는 사람은 100에 한두 명인 이 레벨 10인 겁니다. 이분이랑만 인맥 관리하면 돼요. 여러분도 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 레벨 10인 사람이 누구지? 1명, 2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줄까요? 절대 안 만나겠죠. 저도 똑같아요. 저는 읍소를 했어요. 읍소. 제발 날 도와달라, 나에게 조언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도 그래도 지금 조금은 성장을 했잖아요. 그럼 저한테 만나달라고 읍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바로 만날까요? 솔직히 안 만납니다. 거의 답장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레벨이 1인 사람이 10인 사람에게 읍소를 할 수 있어요. 10인 사람에게는 이 한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1인 사람이 연락을 할 거예요. 이거를 다 만나줄 시간도 여유도 없는 거예요. 이 1인 사람 중에서 간혹가다 뭐 3, 4 정도 성장해서 이 사람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은 좀만 터치하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레벨 1 중에서 이 사람은 뭐지? 내가 없는 스킬을 갖고 있거나 뭐 방법을 알고 있거나 이러면 만날 수 있어요. 내 레벨을 3, 4까지 키워서 읍소를 하거나 만나달라고. 내가 1이지만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읍소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한 번은 만날 수 있겠죠. 3, 4인 레벨과 방법과 노하우를 가진 레벨 1. 여러분은 누굴 만날 것 같아요? 여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법과 노하우를 가진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간의 그런 이성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조금 이쁜 여성분이 있어요. 여기는 외모는 아니지만 뭔가 모를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둘 다 만날 수 있겠죠. 연인이 될 사람은 아마 이쪽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법과 노하우를 가지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제가 3단계, 4단계가 돼서 이렇게 읍소라니까 만나 주시더라고요. 문제는
일회성밖에 안 됐었어요. 아, 나만의 노하우나 방법, 내 무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날 만나주겠구나. 그래 생각한 게 마케팅이었습니다. 이제 돈을 벌 때 마케팅은 그 사업의 근간이기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케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제 전문직 분들, 뭐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님들, 사업가들 이런 분들이랑 만나게 됐어요. 10을 만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류하고 하다 보니까 이 모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점점 빈도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이제 상대방에게 제가 도움도 주고 저희 레벨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3, 4일 때 만났을 때 있잖아요. 만나주죠. 한번 궁금한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저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답변하다 지치죠. 궁금한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회성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 방법과 노하우인 뭐 마케팅을 가지고 있다. 티키타카가 돼요. 저도 물어보고 상대방도 혹시 이런 건 어떻게 마케팅했어? 이런 건 매출 어떻게 냈어? 이런 거 물어봐요. 서로 간에 대화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레벨은 한참 아래지만 적어도 저도 줄 가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인맥 관리가 아니라 내 레벨을 키우는 것, 그리고 상대방 레벨을 인지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상대방과 교류한 것, 이것을 통해서 사실 성장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또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잖아요. 제 인스타로 DM이 오거나 이메일로 메일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직장인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대표님처럼 뭐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제 레벨이 아직 높지 않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속상했던 건 뭐냐면 그런 편지, 장문의 이야기에 어떠한 본인의 뭐 장점, 뭐 노하우, 방법 이런 게 없어요. 갈급하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너무 많으니까 결국엔 이 사람한테만 도와주고 이 사람 안 도와주면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손을 놓게 됩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업가분들, 인플루언서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야, 사람은 많은데 이분들이 제안하기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제안할 때는 저 사람한테 수준에 맞거나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말하거나 저 사람이 뭔가 궁금해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 현실적으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다 성장하고 싶잖아요. 아니면 이 영상 안 보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거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내 레벨 높이고 상대방이 높은 레벨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때 여러분의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난 직장인인데 나는 아무 무기가 없는데 난 사업해본 경험도 없는데 난 잘하는 게 없는데, 이런 분들은요 그냥 똑같이 마케팅 배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 마케팅밖에 없거든요. 이게 제 유일한 무기이자 가장 강한 무기예요. 어차피 뭔가 하려면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남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인맥을 관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인맥의 관리를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